안녕하세요. RPM난 이무택시입니다. 오늘 만나실 차는 BMW 뉴 540i X드라이브입니다. 이 BMW 5 시리즈는 이 동급의 프리미엄 중형 세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 작년에 신형이 나왔는데요. 이 540i는 이제 올해 추가가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특징은 사실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낙에 잘 갖춘 차인데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전 차종에 기본으로 달려 있는 것은 이 액티브 그릴 셔터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뭐냐면 이 장비는 뭐냐면 이 앞에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완전히 막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시동을 걸면 이게 싹 열립니다. 마치 이제 그 자동문이 열리듯이 열리는데,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제 엔진 냉각을 돕고, 그다음에 뭐 고속 주행처럼 이제 뭐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그럴 때 공기 저항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닫히고,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냉각이 필요하면 열리고 이런 장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뭐가 좋냐면 이제 불필요한 공기 저항을 막으니까 연비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카메라와 이 범퍼 밑에 센서가 있는데, 이 뉴 5 시리즈의 장점인 이제 반잘 주행 기능을 돕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540i는 이제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는 범퍼가 굉장히 스포티하죠. 그리고 양 사이드에 이렇게 장식을 더했습니다. 유광 장식을 더했고, 이쪽에 보면 이제 그 공기 구멍이 있어요. 에어 브리더라고 하는데, 요즘 뭐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쪽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 나오면 이 바퀴에 있는 브레이크 열을 식혀주면서 이쪽으로 통해서 나가서 이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기 어떤 저항을 막으면서도 브레이크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장식을 더해서 또 멋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M 시리즈의 그 어떤 엠블럼을 여기에도 달았는데, 이건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자, 뭐 굉장히 뭐 넉넉하고 늘 BMW를 잘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 BMW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휠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룩 튀어나온 부분을 보통은 이렇게 이제 둥글게 처리하는데, BMW 디자이너들은 여기를 일직선으로 빼고, 그다음 바닥도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어떤 그 구별되는 그런 디자인을 좀 선호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단정된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실내가 좁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아래쪽에서 보면 이 위쪽에 그 철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사실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떤 그 마감재로 덮기 마련인데, 제 기억에는 예전에 5 시리즈가 다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철판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도 안 좋고, 또 하나는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어떤 그 흠집이 생기면 안 되는 짐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부딪혀서 좀 이렇게 상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뭐 조심을 했으면 여기를 조금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는 늘 이 안전 삼각대를 여기다 이렇게 딱 꼽아 놓죠. 전통입니다, 이거 역시. 자, 그래서 외관의 변화는 사실은 크지가 않고요. 설명해 드릴 부분이 안쪽에 많습니다.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정말 실내가 감탄스러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관은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실내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특히 이제 이 시트 앉아 보면 정말 이 가죽 질감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퀼팅 디자인도 굉장히 어떤 차를 닮지 않은 독특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몸에 닿는 거니까, 이 프레스티지 프리미엄의 어떤 그 느낌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위죠.
대시보드에 달린 여기 우드 그레인도 상당히 그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거는 글쎄요, 뭐 어떤 먼지가 잘 안 들 만한 디자인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검은색 유광이라 먼지가 안 들면 좀 티가 나는데, 여기는 정말 동급에서도 상당히 그 돋보이는 그런 우드 그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에 있는 이 스피커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죠, 바워스 앤 윌킨스.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돔형 스피커가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이거는 뭐 예전 같으면 이제 7C 정도 급에 들어가는 그런 스펙인데, 여기 5시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드라이브 컨트롤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제 메뉴가 여러 가지 있죠. 알림도 있고, 지도, 커넥티드 드라이브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디어, 이제 제가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노래를 아까 들어봤는데, 이제 내 차량의 어떤 그 차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연락처, 뭐 최근 통화 이거 선택할 수가 있고, 초창기 아이드라이브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그 어떤 그 사용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수입차 중에 가장 먼저 이 한국화된 맵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본사부터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브랜드들은 이제 한국에서 개발된 어떤 그 맵을 갖다가 그 안에 심는 그런 디자인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걸 한국에 와서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한번 뜯었다가 다시 장착을 하는데, 얘는 공장부터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이제 검색을 할 때도 볼까요? 목적지 입력을 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드라이브의 단점은 가나다 뭐 그다음에 뭐 모음 같은 거를 하나하나 눌렀는데, 빠른 검색 할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고를 수는 있어요. 고를 수는 있는데, 여기 그 요게 그냥 디자인된 게 아니고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제 이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못 인식을 했는데, 미음 하면 이렇게 비슷한 게 뜨고요. 다시 써볼게요. 임 누르면 됩니다. 거의 잘 인식하죠. 그래서 택이 좀 어려운데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일일이 누르거나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특히 라이벌인 벤츠 같은 경우는 커맨드 컨트롤러 굉장히 쓰기가 불편한데, BMW는 굉장히 쓰기 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은 이 도어 룸램프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눌러볼까요? 야, 이런 디자인은 정말 동pu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운전석 조수석 돌릴 수도 있고요. 이제 SOS는 뭐냐면,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눌러서 이제 그 BMW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진다, 에어백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긴급 센터에 이제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이 차가 있는 위치로 긴급 출동이 되는 BMW만의 장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달리기 성능은 실제로 이제 움직여 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 바로 몰고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5 시리즈 지금 이제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편합니다. 540i니까 좀 엔진이 강력하고 이래서 조금 뭔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다른 5 시리즈 라인업에 비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역시 그 지금 신형 5 시리즈는 굉장히 편안함을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는 차인데요.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테리어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지금 시승하면서도 이제 느껴지는데, 딱히 뭐가 아쉽다, 크게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하나 흠을 잡자면은, 지금 이제 2018년형에 무선 충전기능이 더해졌는데, 제게 이제 노트 8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충전 패드에 이렇게 딱 올리면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뭐 무리가 없는데, 단지 넣고 빼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런 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입구가 좁아서 조금 넣고 빼기가 좀
약간 불편하다는 거, 요것만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딱히 뭐 크게 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별 5개 만점입니다.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약간 그런 지적한 사소한 부분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별 4개 반이 적당할 것 같고요. 이 차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역시 이제 그 새로운 직렬 6기통 3.0 가솔린 엔진이죠. 그 BMW가 이제 디젤 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젤만 만드는 회사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솔린 엔진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특히 이제 BMW 하면 직렬 6기통 엔진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출력이 340마력입니다. 라이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벤츠 2400이 이제 이 차랑 비슷한데요. 그 차가 최고 출력이 약간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지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도 2400이 조금 느리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차가 훨씬 우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40마력 엔진과 이 8단 변속기가 이제 맞물렸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변속도 매끄럽고 가속을 했을 때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 모드를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컴포트 세팅이고요. 에코 프로로 바꿀 수가 있죠. 기름이 좀 별로 없다거나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처럼 기름이 없거나 아니면 좀 경제 운전을 하고 싶다, 뭐 길이 좀 막힌다 이럴 때 에코 프로를 가동을 하면은 연료가 절약이 되는데, 그 얼마를 절약을 하는지를 이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보여주는 점이 놀랍고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바꿔보면은 계기반이 붉게 변하죠. 열받았다는 겁니다. 달리고 싶은데 안 달렸으니까 BMW도 왜 안 달렸냐. 밟아보면 이제 아날로그 계기반과 디지털 숫자가 이제 같이 보여주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시인성도 좋고 아주 만족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드를 바꿨을 때 계기반을 바꿔주는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BMW가 특히 상당히 그 시인성이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BMW의 자랑 중에 하나가 반자율 주행 기능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누르면 일단은 이 스티어링 휠 모양을 누르면은 그 그림이 나오고 초록색 버튼이 떠요. 그러면 이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놔 보겠습니다. 손을 딱 그 중앙을 잘 타고 갑니다. 제가 오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곡선도 아주 잘 타고, 곡선 때 살짝 이 방향을 바꾸는 게 정말 믿음직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런 주행 성능에서 파워트레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파워트레인은 제가 볼 때는 뭐 별 5개 만점입니다. 이 모드 간의 차이도 확실하고요. 서스펜션은 이제 좀 타보면은 주행 모드 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스포츠 모드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승차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뒷좌석에 아마 그 승객을 태운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세팅이 될 것 같고, 조금 차를 이렇게 더 스포티하게 와일드하게 모는 분들한테는 살짝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스펜션은 별 4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수성입니다. 지금 보면은 바람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뭐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만 들리거든요. 이 소음이라는 게 이제 조금 상대적인 건데, 엔진이 좀 시끄럽다, 엔진 소리가 크면은 다른 소음이 좀 묻히기 마련인데, 이 차는 거의 거슬리지 않으니까 타이어가 살살 굴러가는 그런 소리만 들려요. 윈드 노이즈, 바람 소리도 잘 잡았고요. 정숙성이 아주 돋보이는, 그러니까 디젤 차하고의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정숙성 별 5개 만점입니다.
이제 그 운전 재미 면에서는 이 서스펜션하고 아까 이제 조금 연동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스포츠 모드를 조금 이렇게 그 단단하게, 지금보다는 스포츠 모드를 가동했을 때 조금 더 단단하게 하면 아주 완벽한 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차를 가족이 타는 분도 있겠지만 혼자 타는 분 같은 경우는 뒷좌석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변화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은 제 평점은 별 4개입니다. 자, 이제 그 연비를 한번 보면 이 차의 그 인증 복합 연비가 10점인데요. 지금 3.0 배기량이 10점이면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벤츠 2400 그 차는 이 차보다 연비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벤츠보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 라이벌보다는 연비가 좋다는 거. 지금은 이제 연비가 7.7 정도 나오는데요. 아까 더위에 이제 좀 공회전을 많이 했고 에어컨도 계속 최대로 가동을 해서 조금 이제 연비를 내기에는 좀 안 좋은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연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연비 별 4개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의 값 대비 가치를 보면 이 차가 가격이 1억 140만 원인데 5시리즈 라인업 중에 지금 1억 원이 넘어가는 차가 M5하고 이 차하고 M550D입니다. 그 디젤 차죠. 그 차는 그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이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보다도 세고 굉장히 강력한 토크인데, 또 디젤 차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M5 내가 무슨 M5를 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 차가 뭐 딱이죠. 뭐 바람 같아서는 이제 1억 원이 좀 안 넘어가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약간 그 스페셜한 영역, 그러니까는 대중적인 판매보다는 어떤 그 틈새 시장에서 내 가치를 좀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한 1억 원짜리 차를 탄다 이런 부분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값대비 가치는 별 4개입니다. 제 전반적인 평가는 어쨌든 이 5 시리즈는 우리가 차가 이제 집 다음으로 거의 제일 비싼 이 내구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택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5 시리즈를 고른다는 거는 거의 뭐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차는 팔리고 나서도 중고차 가치도 높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선택의 의미가 높은 차가 아닌가. 독특한 모델, 그리고 또 가솔린 엔진의 그런 정숙성과 어떤 이 강력한 모델의 어떤 파워, 540i 모델의 파워를 느끼고 싶다면 뭐 이 차가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540i 리뷰를 마치겠습니다.